반드시 저점 매수의 신호를 알아야만 하는데, 이 저점 매수의 신호는 뭡니까?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전환되는 시점이 저점 매수의 신호라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곳에 저는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점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서울 아파트를 청산한 상황입니다. 1주택자라고 한다면 지방 아파트를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제1원칙은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겁니다. 적절한 익절을 통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또 다른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스탠스를 취해야만 합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같은 수요가 유입되는 자산 시장은 수요 심리의 변화에 따라 파동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파동 에너지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주기에서도 하락을 하면서 우상승을 하고, 하락 주기에서도 반등을 하면서 우하락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장기 보유하는 건 엄청난 수익을 저하시키는 최악의 스탠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장기 보유는 엄청난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시간 동안 내가 지출하는 여러 비용들이 합산이 되면서 기회비용을 크게 발생시킵니다. 자, 예컨대 제가 2022년 10월부터 23년 3월 달에 상급지 강남역 일대 저점 매수의 강의를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 때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른 계획과 전략들을 전부 다 세워드렸었고, 무주택자 가운데서는 저점 매수 기회를 삼으라고 말씀드려 대부분 마포나 성동구 이런 핵심적 84 타입 신축들이 15억대가 저점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라. 예상 정고점을 전부 다 산출해드려 예상 정고점의 모든 아파트는 동일하게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금액을 산출해드렸고,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이 금액에 매수하시면 지금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거래량이 증가되고 다시 정고점까지 회복이 되고 신고가 경신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년 뒤에 다시 시장에 나오시고 상담을 받으셔라 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아마 수익 창출이 5억대 이상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상담받으셨던 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계획해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으시죠. 또 1주택자한테도 마찬가지, 선투자 후 매도를 계획하셔라. 자, 그 시기에는 선투자, 선매수는 아예 불가했던 시기였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전주택 자체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높아심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지만 계획에 따라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죠. 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본인의 종전주택을 크게 집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양도한 거고, 본인이 매수한 신규 주택은 저점에 매수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개포동적 일대 아파트, 강남적 핵심적 일대들 전부 다 예상 정고점 35, 바닥은 24억대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산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4억대에 전부 다 매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지금 현재 예상 정고점 35억에 근접한 금액대에 대부분 양도하셨습니다. 자, 그분들이 지금 현재 25년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다시 재상담을 받으러 나오고 계십니다. 아마 상담받으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은 엄청난 자산 증식이 됐겠죠. 만약에 마포, 성동, 강동구 같은 이런 비규제 지역 일대 취득하신 분들은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시세차익 5억대를 비과세로 취득하게 됐고, 또 강남 같은 핵심적 일대로 들어가셨던 분들, 그분들은 시세차익 지금 현재 8억대 정도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과세이기 때문에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과세, 양도세 3억 정도 수준을 내면서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 총 시세차익분이 5억대 정도가 됩니다. 5억대. 2년 만에 5억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주택 가운데서도 그 시기에 저점 매수를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35억대
내가 살 수 없는 금액대까지 올라가서 또 매수의 기회를 놓치시고 관망하고 아예 매매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1주택자 가운데서도 2011년 제가 고점 매수하지 말아라 매수 반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매수하셨던 분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경험을 하셨고 집값이 다시 큰 폭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매수한 금액대까지만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 수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들은 엄청난 세금과 이자와 여러 비용들이 합산이 되면서 지출이 크게 증가됐을 겁니다. 오히려 손실을 본 상황이죠. 그리고 집값이 다시 대세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집값 하락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다시 추후에 또다시 반등이 돼서 전고점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의 경과가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기회비용이 크게 발생되는 거죠. 이게 초양극화 대상자가 됩니다. 누군가는 또 그 시기에 또 다른 저점 매수를 하셔서 또 다른 시세 차익분을 크게 보시고 계시겠죠. 자, 저 또한 마찬가지 다주택자였고 제가 전고점까지 회복되는 서울 아파트 전부 다 청산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로 인식되고 있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곳에 저는 또다시 투자를 선점해서 지금 보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발판을 얻어야지만 우리는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시장 경쟁률이 약화되는 시점, 시장 참여자들이 줄어드는 시점이 기회이다. 그 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선점해서 투자에 임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한정된 수익 기회가 소수로 인해 독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을 독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증가되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수익이 배분이 되고요. 독식이 아니라 오히려 분배되는 효과를 보면서 양극화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점 매수의 신호를 알아야만 하는데, 이 저점 매수의 신호는 뭡니까?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전환되는 시점이 저점 매수의 신호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저점 매수의 신호가 이미 나온 상태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 저점 매수의 신호를 보고 여기에 따라 전략을 세워서 지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곳에 저는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점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서울 아파트를 청산한 상황이고요. 누군가는 재건축 같은 그런 고평가로 인식되어 있는 곳에 엄청나게 비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엄청난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행동이자 전략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재건축 같은 이런 상품들 장기 보유하면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랑 상담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다 계획과 전략을 세웠을 때 왜 재건축은 최악의 상품인지,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지만 또 다른 기회의 창출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뭐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거기에 따라 또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전환점이 있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지방 아파트와 서울 정비사업 지정된 소형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저번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지방 아파트와 서울 정비사업 지정된 소형주택이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저번 영상 보시고,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길래 수요가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방아파트는 총 1주택자한테 주어진 세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라고 한다면 지방아파트를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 가운데서는 사실 지방에 투자해도 되겠지만 사실 매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소한 지방적 일대로 들어가는 건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서울적 일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자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은 이 주택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평가,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강남 아파트를 다시 저점에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주택으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매수의 타이밍,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소자본으로 해놓고 기회를 엿봐야 된다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주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있고 관련이 있고 없고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소자본으로 주택 한 채는 있는 상태에서 기회를 포착해야만 한다. 자,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1주택자한테 주어진 혜택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지방은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나눠지는 지방이 있고요. 또 지방 저가주택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혜택을 받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일 때 취득할 경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무주택자, 1주택자한테 주어진 혜택들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야 되고 취득가액은 3억 원 이하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취득세의 25%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25% 추가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적 일대 중에 강원도 12개 시군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25% 추가 감면이 돼서 그 지역은 취득세 50% 감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는 조례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건이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3년 내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2억 원 이하 200만 원까지는 생애 최초로 처음으로 취득한 분들은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진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혜택은 무주택자한테는 혜택이 없고 1주택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2014년 1월 4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들, 인구 감소 지역 총 83개 지역에 취득한 분들에게는 혜택을 주어진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는 제외됩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도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은 포함이 되고요. 광역시 가운데서는 대구, 군위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적 일대는 전부 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건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거고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데 자,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구입하면 2주택자이지만 1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세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억까지 비과세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10년 거주, 10년 보유하게 될 경우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마찬가지 2주택 종부세 공제액이 9억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12억 원 공제가 되고요. 고령자 공제 그리고 장기보유 공제 이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인구 감소 지역을 보게 되면 원래 행안부에서 총 89개 지역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과 대구 그리고 경기 지역 일대 일부 지역이 좀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지역은 뺐습니다. 자, 부산의 동구와 서구, 영도구 지역과 대구, 남구, 서구 그리고 경기도의 가평군이 제외가 돼서 총 89개 지역에서 83개 지역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83개 지역들은 앞에 보셨던 인구 감소 지역의 혜택들을 볼 수가 있다. 자, 인구 감소 지역의 취득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1주택자가 있습니다. B라는 인구 감소 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당연히 2주택자죠. 자, 근데 비규제 지역이죠. 대부분 지방지역일 때는. 그래서 지방지역의 비규제 2주택 취득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세율에 취득세가 25% 정도 감면을 받고 있고요. 강원도 지역일 때는 추가적인 25% 감면이 돼서 총 50% 감면을 받고 있다. 다만 조건은 3억 원 이하이죠. 만약에 3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감면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중에 신축 대장급 아파트는 대부분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시, 평창, 양양, 삼척 이런 지역 일대를 보면 대부분 신축 대장들은 3억 원이 초과되는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는 어렵고 준신축 또는 구축 아파트,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 한 2억대, 그리고 또는 완전히 구축은 한 1억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은 이렇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뭐 요 25% 감면 받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가는 건 저는 뭐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의 양도세, 종부세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A와 B 2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이상. 자,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러면 2주택자입니다. 자,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요 아파트는 주택세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그래서 A 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A 아파트를 양도하면 A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억 원까지 비과세 받고 장특공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C라는 또 다른 인구 감소 지역의 아파트를 또 취득하면 그 아파트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반드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취득할 때만 받을 수 있는 특례 혜택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해도 요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면 비과세를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자, 종부세도 마찬가지 1세대 1주택자 한해서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 한 채만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혜택을 줍니다. 종부세 특례 혜택. 그래서 똑같이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리고 이 세액공제도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B라는 인구 감소 지역이 주택에서 아예 빠지는 게 아닙니다. 과세 특례이기 때문에 종부세 공시가격은 합산이 됩니다. 합산은 되고 다주택 공제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 1세대 1주택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합산이 된다. 자,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방저가주택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혜택은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 수도권 지역일 때도 혜택을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재개발 또는 모아타운 이렇게 지정된 곳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수도권 지역 일대는 제외됩니다. 수도권은. 그리고 비수도권에 한정돼서 혜택을 주는데 비수도권 가운데서도 광역시에서는 군 지역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읍, 면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적 일대는 모두 다 요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세제 혜택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현재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제외됩니다. 예컨대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고 요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를 취득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규제 3주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중과세율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확대
시행령 개정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이 될 예정에 있다.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이하까지도 확대가 되지만 2억 원 이하는 아예 비수도권만 한정돼서 해주겠다. 다만 비수도권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앞에 재개발 또는 이런 모아타운 같은 이런 빈소법 뭐 이런 적용되는 정비사업들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주택들은 제외하고 이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혜택도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1주택자한테 주어지는 혜택들이고요. 자, 이 또한 마찬가지. 요거는 잘못 기재된 겁니다. 잘못 기재된 겁니다. 요 취득 시기는 아니다. 취득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지역 무관하고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한정돼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종부세 4억 원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원래 종부세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데 4억 원으로 공시가격이 확대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주택수 제외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또 종부세 과세 특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쉽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저가주택 좀 더 세부적으로 취득세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2주택자가 있는데 C라는 비수도권에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3주택입니다. 비규제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가 돼서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비수도권의 지방 저가주택은 이 기본세율로 적용이 돼서 1%대의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대부분 6억 원 이하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기존에는 1억 원 이하였지만 이제는 2억 원 이하로 확대 지정됐고 지금도 이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이런 저가주택으로 기준 삼아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적 한정적으로 공시가격 2억 원으로 확대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A와 B, C 3주택자입니다. 자, C는 비수도권 저가주택이었습니다. 그러면 C는 기본세율이었죠. 8%였지만 근데 여기에 또다시 D라는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4주택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되지만 저 지방주택 중과세율이 제외돼서 기본세율로 적용받아 1%대의 기본세율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지방저가주택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혜택은 대부분 1주택 분들에게 좀 주어진 혜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라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남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방 저가주택 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한해서는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공시가격 2억 원과 다른 겁니다.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확대는 취득세 혜택만 부여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혜택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종부세에 있어서 이 또한 마찬가지 과세 특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2주택자입니다. 2주택이면 뭐 중과세율은 적용받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시가격이 합산이 되죠. 그리고 공제금액도 9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지방저가주택은 이제 주택세에서 제외돼서 종부세가 과세 특례 혜택을 받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지방저가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일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또는 세종에서도 읍면은 제외한, 그리고 광역시, 군을 제외한 지역은 혜택이 없습니다. 자, 요런 지역에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B라는 주택은 뭐 양도세가 중과가 될 리가 없죠. 여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와 3억 원 이하의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A라는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B라는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게 돼서 요 A라는 아파트를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세 중과를 받고 양도를 해야만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혜택이 없습니다.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 지방 저가주택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가 아니라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요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양도할 땐 중과 세율이 아니라 기본 세율로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5월 9일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기본 세율로 한정적으로 지금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내년에 돼서 만약에 이게 다시 재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은 전부 다 중과 적용을 받죠. 그래서 2주택이기 때문에 20% 추가 중과 제도를 받아서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3억 원 이하 주택은 요 A 아파트를 양도할 때 A 아파트는 기본 세율로 양도가 가능하다. 아까 3억 원 이하는 뭐라 그랬죠? 수도권, 세종에서도 우리 읍면 제외한 세종 지역, 광역시, 군을 제외한 광역시 지역, 그런 지역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순수 지방적 일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비수도권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이 취득세 혜택도 있습니다. 무주택과 1주택의 세제 혜택들이 많이 부여되고 있고요. 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25% 감면 혜택. 조건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또 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한 이후에 2년 정도 임대를 해야 되고요. 2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증여하게 될 경우에 이 받았던 감면 혜택들은 추징당합니다.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25% 감면, 그래서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비수도권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무주택, 1주택, 2주택자한테 주어지는 혜택이고요. 똑같이 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5년 12월 31일. 다만 조건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비규제 2주택자가 있습니다. 지방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8% 중과세율이지만 얘는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2주택 세율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2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죠. 그래서 기본세율로 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비수도권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종부세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 1주택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되고 수도권 밖 지방적 일대를 뜻하고 취득가 6억 원 이하,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이 또한 마찬가지 요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특공제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한 채만 취득했을 때만 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 비수도권 중공업 미분양은 1세대 1주택자한테만 혜택을 주되 취득하는 주택이 미분양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 미분양 아파트는 제외돼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주택을 계속 취득해도 어떻게 해요? 주택세에서 제외됩니다. 얘는.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종부세도 마찬가지 1세대 1주택처럼 공제 12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비수도권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A라는 1주택자가 있습니다. A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B, C, D, 비수도권의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세 채를 만약에 취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4주택자죠. 4주택. 자, 그럼 이 4주택이면 취득세율이 12% 부과를 합니다. 중과세율. 그런데 이 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가 돼서 1주택으로만 보고 이 기본세율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B, C, D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전부 다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런 세제 혜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광역시 같은 지역 일대 그런 지역은 대부분 소형 평형 20평대만 취득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이 취득가 6억 원 이하 기준이기 때문에 광역시 6억 원 이하는 대부분 25평 금액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만 받고 30평대, 40평대는 대부분 받기 어렵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까지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4까지, 85까지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지방 중소도시 소형 평형 취득세는 25%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가 3억 원 이하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의 20평대는 3억 원대 또는 3억 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25% 감면 혜택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세, 종부세입니다. 자, 1주택자인데 B와 C, D 총 3채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4주택자입니다. 이 4주택자는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렇지만 얘네들은 다 주택세에서 제외돼서 1주택으로만 판단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구 감소 지역은 한 채만 취득했을 때만 비과세 해주는데 요 미분양 아파트는 여러 채 매수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공시가격은 합산이 된다. 자, 이번에는 서울정비사업 지정된 소형주택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한테 대부분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소형주택 취득세 혜택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될 경우 무주택도 뭐 상관이 없는데 무주택은 뭐 취득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1주택 이상자에게 혜택이 대부분 주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들에게 신축 분양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 그 분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거고요. 취득세의 85%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액은 200만원까지는 아예 전액 면제입니다. 전액 면제. 그걸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85%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2주택자인데 추가적으로 한 채를 취득하면 3주택 만약에 서울 요 소형주택이 비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3주택이죠. 3주택 8% 중과세율인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8%의 취득세액에 85%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또는 1주택자인데 여러 채 사는 겁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한 2채, 3채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지막 중과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조건은 분양 취득하는 금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전용은 60제곱미터 이하, 임대료 증액률
5% 이내로 해야만 하고요. 10년 정도 보유해야 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60일 이내로 등록해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수 제외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주택과 다주택자한테 주어지는 혜택들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앞서서 미분양 아파트와 동일합니다. 24년 1월 11일에서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 요때 이제 취득하는 분들에게는 취득세가 주택세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합니다. 자, 기존에 있던 주택, 기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만 주택세에서 제외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주택자인데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8%지만 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 2주택 세율로 기본 세율이 된다라고 했죠. 그런 뜻이라고 보셔야 되고,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 이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이런 주택수 제외되는 취득세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근데 24년 1월 10일 이후에 준공된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비사업에 지정되지 않는 지역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예전에 지정된 곳들은 이때 준공되지 않았겠죠. 그런 주택들은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85%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소형주택 재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2채 이상 되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27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공시가격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똑같이 임대료 증액률 5% 이내 10년 보유해야 되고 지자체 세무서에 60일 이내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다. 그러면 전액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75% 감면,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50% 감면, 다가구는 40제곱미터 이하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지금 현재 10년짜리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5년 6월 4일부터 6년짜리가 새롭게 나오면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자, 그래서 6년과 이젠 10년으로 나눠지게 될 거다. 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지만 요 혜택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년짜리는 공시가격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 충족을 해야 되고요. 10년짜리는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임대료 증액 똑같고요. 단기는 6년을 보유해야 되고 장기는 10년을 보유해야 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요게 이제 법이 또 개정이 돼서 무제한으로 무한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다시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도 있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요 혜택을 아예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에 요 소형주택을 취득하면 어때요? 아예 요 혜택을 받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다. 자, 소형주택 청약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자한테 주어진 혜택인데 요 무주택자가 소형주택을 한 채 보유하게 될 경우 2024년 12월부터 어떤 혜택을 주냐면 1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청약할 수 있다라는 혜택을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수도권은 1억 6천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 1억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 있어 1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공시가격 1억 6천 이하의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빌라 다세대 주택도 대부분 뭐 4억대, 5억대, 6억대 이렇게 다 넘어가던데,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 혜택을 받아볼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 혜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공시가 3억 원 이하 8호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까지 그리고 특별공급까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요 주택 한 채 보유하고 그리고 청약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청약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입니다. 자, 무주택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취득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죠. 기존에 2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확대 지정돼서 300만 원까지 이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다만 전제 조건은 3년 정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자, 신축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될 경우에 취득가 85% 감면받고 또 200만 원 이하의 취득 가액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주택자인데 B와 C, D 소형주택을 만약에 취득하게 될 경우에 요 분양주택 같은 경우엔 1주택 취득세율로 적용한다. 24년 1월 10일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만 해서 요 4주택이지만 그럼 12%지만 이 세 개의 주택은 일단 없는 걸로 치고 기존에 있는 주택 요 1주택 기본 세율로 적용하는 겁니다. 기축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축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지만 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분양주택 24년 1월 9일 이전에 준공된 주택들 요런 주택은 대부분 지금 뭐 재개발이나 아니면 모아타운 같은 곳에 지어진 곳들이 있겠죠. 요런 곳에 이제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85% 감면 혜택을 받고요. 200만 원까지는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 2주택자인데 똑같이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2주택 기본 세율이죠. 3주택부터가 8%죠. 만약에 3주택인데 주택을 여러 채 취득했다? 그러면 3주택 기존에 있던 주택 세율로 이제 B와 C, D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소형주택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라고 합니다. B와 C, D 소형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혜택을 부여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죠. 다만 임대하는 주택이 2채 이상, 2호 이상 돼야 되고 전용 면적에 따라서 감면 혜택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인구 감소 지역 아니면 뭐 저기 미분양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을 봤을 때 종부세 과세 특례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종부세 과세 특례는 1세대 1주택자인데 추가적으로 주택을 한 채만 구입했을 때 2주택이지만 특례 혜택으로 요 주택은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1주택으로 간주해서 종부세 공제 12억 원을 준다라고 했죠. 다만 공시가격은 합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합산 배제는 뭐냐면 B와 C, D 이 주택이 그냥 아예 빠지는 겁니다. 아예 공시가격도 합산이 안 되고 아예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A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공제 12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도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강남 공시가격이 높은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면 여러 채 구입해도 종부세가 변화가 없다. 변함이 없다.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의 효과는 보지 못하지만 이게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A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B의 비규제 지역에 취득을 합니다. 소형주택을. 그러면 B에 지금 이 소형주택을 양도하면 비규제 지역이니까 기본세율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추후에 나중에 조정 대상적으로 다시 재지정되면 이 B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돼서 기본세율로 양도가 가능하다. 자,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주택은 혜택을 받아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죠. 자, A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B, C, D 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4주택자입니다. 그럼 4주택은 비과세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건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기존에 있는 A주택만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특공제 80%까지 다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규제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생애 최초 딱 한 번만 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주겠다. 원래 1세대 1주택만 주는 혜택인데 생애 최초만 한 번 받아라. 근데 이게 다시 원상태로 복구돼서 생애 최초가 아닌 여러 번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법이 지금 현재 개정된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 A주택에 2년을 거주했습니다. B, C, D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합니다. A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고 양도합니다. 그리고 B에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합니다. 그럼 B 아파트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C에 와서 2년 이상 거주하면 C도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B에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전체가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A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서부터 B 아파트를 양도하는 그 시점까지의 기간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A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고 B, C, D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데 A를 비과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E라는 또 다른 상급지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원래는 생애 최초 딱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E라는 아파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적용받았었는데 이게 법이 바뀐 겁니다. 다시 예전으로 맨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E라는 아파트도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A 아파트 취득하고 E라는 아파트를 취득해서 비과세 받고 그리고 F라는 아파트로 또 가서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는다. 이게 계속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상황에 따라서 혜택들이 부여되고 있다. 지방 아파트는 대부분 1주택자한테 주어지는 혜택이고, 그리고 서울의 정비사업에 지정된 소형주택은 대부분 무주택, 1주택, 그리고 다주택자한테 주어지는 세제 혜택들이 많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알아야지만 그 정책의 흐름에 따라 정부 정책의 노선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 재개발은 계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대책들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방적 일대는 핀셋으로 부양을 해서 엄청난 또 부양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경쟁률이 약화되는 시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줄어드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해놔야지만 나중에 엑시트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들을 취득하는 궁극적 목적은 이것도 좋지만 우리는 무주택으로 가만히 있다가 저가 매수를 못한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금으로, 소액 자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일단 부동산 정책이 뭐가 바뀌는지 계속 살펴보게끔 주택을 보유하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상품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런 상급지 아파트를 취득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 스탠스를 잘 취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